중소기업이 위성을 만든다고요? 독일 컨설턴트 마르쿠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부다비 회의실에서 한국 제안서를 집어던지며 말했죠. 위성은 수백억 달러 쓰는 거대 기업들만 만드는 겁니다. 직원 200명짜리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회의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에어버스 직원 12만 명, 매출 60조 원. 로키드 마틴 직원 12만 명, 매출 65조 원. 세트레가이 직원 200명, 매출 2천억 원. UAE 우주청 엔지니어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 중소기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3주 후 UAE는 에어버스를 제치고 그 한국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에어버스 제안의 3분의 1 가격이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 알 마흐무디입니다. UAE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에서 위성 기술을 담당하는 선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고 12살 10살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아침 회의실에는 3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지구 관측 위성을 만들 회사를 찾는 중이었죠. 첫 번째 위성은 프랑스 탈레스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5억 달러가 넘게 들었고 개발 기간만 7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죠. 테이블에 앉은 독일 컨설턴트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기간도 3년 안에 끝내야 하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능할까요? 우주산업은 원래 느리고 비싼 분야인데 말이죠. 첫 번째 제안서는 유럽 에어버스였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죠. 수십 년의 역사, 수백 개의 위성 제작 경험. 하지만 견적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우리 예산을 훌쩍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스페이스X였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회사였죠. 견적은 3억 달러. 에어버스보단 나았지만 여전히 비쌌습니다. 게다가 개발 기간이 4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세트레가이. 한국에서 온 회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자료를 읽기 시작했죠. 설립 2004년. 겨우 16년밖에 안 된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 200명. 에어버스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연 매출 2천억 원. 스페이스X는 30조 원이 넘죠. 숫자만 봐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하산이 중얼거렸습니다. 중소기업이 위성을 만든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위성은 로켓과 다릅니다. 복잡한 기술, 정밀한 제조,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죠.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내용이 구체적이었거든요. 해상도 0.5m급, 무게 500kg, 수명 7년 이상. 숫자들이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에어버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건 아닐까? 중국산 싸구려 위성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개발 기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2년 6개월. 탈레스가 7년 걸린 일을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안서 뒷부분을 넘겼습니다. 실적 부분이 나왔죠. 말레이시아의 위성 사기 수출, 스페인의 이기 수출, 그리고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UAE에도 2015년에 두바이셋 2호를 납품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바이셋 2호? 우리 위성이잖아요? 급히 자료를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말이었습니다. 두바이셋 2호. 2015년 발사되어 지금까지 5년째 운용 중. 해상도 0.7m급, 무게 300kg,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쓰고 있던 위성, 매일 사용하던 그 위성, 단 한 번도 문제없이 돌아가던 그 위성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었다고요? 하산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바이셋 2호, 어느 회사 제품이죠? 하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프랑스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제안서를 그에게 내밀었죠.
한국이에요. 세트레가이라는 회사. 하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둘 다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5년입니다. 1825일. 단 하루도 큰 고장이 없었어요. 저는 두바이 셋 2호 담당자니까 잘 압니다. 완벽했거든요. 하산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이 없었는데 그게 중소기업 제품이었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만약 이미 검증이 끝났다면, 만약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면, 만약 그게 완벽했다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세트레가이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이틀 후인 1월 16일 목요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웠죠. 영하 5도였습니다. 아부다비는 겨울에도 20도가 넘거든요. 세트레가이 직원이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민수 부장이라고 소개했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파티마 씨.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죠. 대전은 과학 도시입니다. 카이스트라는 유명한 공대가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연구원에서 나온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라고 들었는데 위성을 만들기에 충분한가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평균 경력이 15년이 넘어요. 대부분 카이스트나 서울대 출신이고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세트레가이 본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5층짜리 건물 하나였죠. 에어버스의 거대한 공장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의심했습니다. 이 작은 건물에서 위성을 만든다고요?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면 전체가 위성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실제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리랑 2호, 2006년 발사, 현재까지 14년 운용 중. 설계 수명 3년을 무려 367% 초과. 아리랑 3호, 2012년 발사, 8년 운용 중. 해상도 0.7m급, 설계 수명 4년을 2배 초과. 아리랑 3회 2호, 2015년 발사, 해상도 0.55m급, 두바이 셋 1호, 2009년, 11년 운용 중. 두바이 셋 2호, 2013년, 7년 운용 중. 우리 위성, 데이모스 2호, 스페인, 2014년, 6년 운용 중.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0기, 11기, 12기, 15기였습니다. 15기 전부 운용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단 한 기도 실패 없이 15분의 15점 100%.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6년 동안 15기, 평균 1년에 한 기꼴. 그것도 전부 성공. 에어버스도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죠. 실패는 우주 산업의 일부입니다. 10기 중 1기는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5기 중 0기 실패라고요? 김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단 한 번도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김 부장이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죠. 제작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클린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위성이었습니다. 진짜 위성. 책이나 사진이 아니라 실제 위성이 저 앞에 있었어요. 은색 본체에 태양 전지판이 접혀 있고 카메라 렌즈가 보였습니다. 엔지니어 4명이 조심스럽게 전자 부품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 같은 장비로 확인하면서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작업이었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외과의사 같았어요. 저는 유리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죠.
저 위성은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다음 달 발사 예정이에요. 4기 프로젝트 중 3번째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지금 조립 중인데 다음 달에 우주로 간다고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빠릅니다. 표준 플랫폼이니까요. 설계는 이미 끝났어요. 제작만 하면 됩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죠. 6개월. 에어버스는 2년 걸립니다. 4배 빠른 속도였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작은 부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가리켰어요. 저게 스타트래커입니다. 별을 보고 위성의 자세를 파악하는 장치예요. 정밀도가 0.001도입니다. 0.001도. 360도 원을 36만 개로 나눈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밀도였죠. 클릴룸 안쪽에 또 다른 위성이 보였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어요. 스페인 2번째 위성입니다. 이번 달 말 완성 예정이에요. 2대를 동시에요? 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화의 힘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위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험 설비가 있었습니다. 진동 시험기, 열 진공 챔버, 전자파 시험실. 모두 최신 장비들이었죠.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주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진동, 극한 온도, 진공, 방사선. 모든 걸 견뎌야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작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시설은 전혀 작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방문했던 유럽 회사들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4층은 설계실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차세대 SAR 위성입니다. 레이더로 지구를 관측하는 거예요. 날씨와 관계없이 촬영할 수 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SAR 기술은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3년부터 연구해왔어요. 이제 상용화 단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사내 식당으로 안내했죠. 메뉴는 한식이었습니다.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저는 비빔밥을 선택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김 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파티마 씨, 우리가 왜 가격이 저렴한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씁니다. 매번 새로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검증된 설계를 여러 번 쓰는 거죠. 그러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우주에서 검증됐으니까요. 개발 기간도 짧아지고요. 비용도 줄어듭니다. 일석삼조죠. 저는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에어버스나 스페이스X는 매번 맞춤형 위성을 만듭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요. 하지만 그러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세트레가이는 다른 접근법을 택한 겁니다. 오후에는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점들이 우리 위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위를 돌고 있어요. 한 점을 확대했습니다. 두바이 셋 2호였습니다. 아프리카 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상태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전력 정상, 온도 정상, 자세 정상, 통신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관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위성은 2013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설계 수명은 7년이었는데 아마 10년은 갈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7년 동안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는 가혹한 환경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영하 100도와 영상 100도를 오가죠. 방사선에도 노출됩니다. 그런데도 완벽하게 작동하다니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죠.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세트레가이 제한 1억 5천만 달러. 에어버스 제한 4억 5천만 달러. 3배 차이였습니다. 개발 기간 세트레가이 2년 6개월. 에어버스 4년 6개월. 거의 2배 차이죠. 그런데 성능은 어떨까요?
해상도 0.5m. 에어버스와 똑같았습니다. 무게 500kg. 에어버스는 800kg이었죠.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수명 7년 이상. 실제로는 10년 가능. 에어버스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3분의 1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니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다음 날인 1월 17일 금요일, 저는 다시 세트레가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CEO를 만나기로 했죠. 박성동 대표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 어제 둘러보셨죠?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요? 박 대표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그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죠.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개발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설계, 제작, 시험. 에어버스 같은 회사는 매번 새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설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우리는 표준 플랫폼을 씁니다. 설계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러 고객에게 비슷한 위성을 팔아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죠. 시험은 어떨까요? 이미 검증된 설계니까 시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수 시험은 다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왜 안 그렇게 하나요? 박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큰 회사들은 고객 맞춤형을 선호합니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겐 브랜드가 있어요. 에어버스라는 이름 자체가 값어치를 하죠. 하지만 우린 다릅니다. 우린 작은 회사예요. 브랜드가 약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로 승부해야 해요. 더 싸게, 더 빠르게, 그러면서도 품질은 같거나 더 좋게. 그게 우리 전략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품질은 정말 보장할 수 있나요? 박 대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위성 15기 모두 성공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실패율 0%예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예로 들어볼까요? 2009년부터 우리 위성 4기를 썼습니다. 11년이 지났어요. 단 한 번도 큰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왜 계속 우리를 찾겠어요? 만족했으니까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모스 2호 2014년 발사했죠. 6년째 완벽하게 작동 중입니다.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혹시 실패한 적은 없나요? 박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00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참여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많이 배웠죠. 실패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죠. 아부다비 본부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말레이시아 우주청 담당자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라는 거였죠. 다음 날인 1월 18일 토요일, 저는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우주청의 아즈만 박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50대 후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즈만 박사가 말했죠. 세트레가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들과 계약을 고려 중입니다.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즈만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9년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첫 위성을 만들려고 했어요. 예산은 5천만 달러, 에어버스는 2억을 요구했죠. 그때 한국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세트레가이 4천만 달러에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보였죠. 당신처럼요. 한국,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했죠. 반신반의하면서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제대로 될까? 우주에서 터지는 건 아닐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안테나가 보였어요. 아즈만 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저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라자셋 1호입니다. 2009년 7월 14일 발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를 돌고 있어요. 그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99.8%, 자세 제어 정상, 카메라 정상, 통신 정상, 11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4015일, 96,360시간. 단 1시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1년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 수명은 7년이었어요. 2016년에 끝날 예정이었죠. 그런데 4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직도 완벽해요. 그는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저게 라자셋 2호입니다. 2011년 발사, 9년째예요. 라자셋 3호, 2015년. 5년째, 라자셋 4호, 2019년. 1년째, 전부 세트레가이 제품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요. 그가 확인했어요. 4개 전부 작동 중이에요. 전부 완벽하게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물었죠. 혹시 고장은 한 번도요? 아즈만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1년입니다, 파티마 씨. 11년 동안 저는 매일 이 화면을 봤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몇 번 했죠. 하지만 고장,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라자셋 1호가 실패했다면 저는 해고됐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우주 프로그램도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2호를 주문했죠. 2호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3호, 4호까지. 이제는 의심 안 합니다. 그가 손을 펴 보였죠.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11년, 9년, 5년, 1년. 전부 완벽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혹시 다른 회사 제품도 써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즈만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회사와 작은 프로젝트를 했었죠. 품질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비쌌어요. 세트레가이의 3배. 느렸고요. 2년 걸렸습니다. 복잡했어요. 서류만 산 더미. 세트레가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빨라요. 간단해요. 싸요. 그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말했죠. 그런데 품질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1년이 증명합니다. 설계 수명을 57% 초과했어요. 프랑스 위성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음 위성도 세트레가이에 맡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즈만 박사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죠. 이미 사인했습니다. 오, 위성. 2022년 발사 예정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아부다비로 돌아왔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죠.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세트레가이를 추천한다고 썼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확신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직접 보고 왔어요. 실적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해야 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에어버스 같은 유명한 회사 대신 한국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건 위험해 보이거든요. 저는 답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할 거예요. 다음 주 내내 저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죠. 가격, 기간, 성능, 실적. 모든 걸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첫 슬라이드에 숫자들을 띄웠습니다. 에어버스 4억 5천만 달러, 4년 6개월. 스페이스X 3억 달러, 3년 6개월. 세트레가이 1억 5천만 달러, 2년 6개월. 이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성능 차이는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해상도 모두 0.5m급, 수명 모두 7년 이상. 무게 세트레가이가 가장 가벼움.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신뢰성은 확인했나요?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세트레가이 실적, 15기 제작, 성공률 100%.
평균 운용 기간, 설계 수명 초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바라봤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전 본사도 방문했고 말레이시아 담당자도 인터뷰했어요. 모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위험 요소는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요. 회사 규모도 작고요. 하지만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나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7대2로 세트레가이가 선택됐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저는 박성동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회가 승인했어요. 박 대표가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마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법률팀이 검토에 들어갔죠. 기술팀은 세부 사양을 논의했습니다. 재무팀은 지불 조건을 협의했어요. 그러던 중 2월 3일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위성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더 싼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거였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가격은 1억 달러. 세트레가이보다 5천만 달러 쌌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위성의 실적을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죠.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비바르 2로 2008년 발사, 중국 제작. 기사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010년 3월, 완전 통신 두절. 2년 만에 우주 쓰레기가 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3억 달러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다음 결과, 볼리비아 투팍 카타리 위성. 2013년 발사, 중국 제작. 3억 달러.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볼리비아 위성, 발사 3년 만에 고장. 저는 클릭했어요. 2016년 전력 시스템 고장. 2017년 자세 제어 상실. 2018년 부분 작동만 가능. 설계 수명 15년 중 겨우 5년.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검색했죠. 나이지리아 나이제셋 1호. 2011년 발사. 중국 제작. 2015년 태양 전지판 고장. 전력 70% 손실. 2016년 기능 정지. 에콰도르 내 위성. 2013년 발사. 중국 제작. 2016년 소련 로켓 잔해와 충돌 가능성. 궤도 이탈. 방글라데시 방가반도 이후로. 2018년 발사. 중국 제작. 2019년 통신장애 빈발. 성능 저하 심각.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중국 위성 10기 조사. 완전 실패 4기. 부분 고장 3기. 정상 작동 3기. 성공률 30%. 세트레가이 15기. 실패 0기. 성공률 100%.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어요. 다음날 아침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사에게 제출했죠. 중국산은 위험합니다. 제목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사진을 띄웠어요. 베네수엘라 관제센터. 텅 빈 화면이 보였습니다. 비바르 1호. 저는 설명했습니다. 3억 달러. 2년 만에 우주 쓰레기. 베네수엘라는 다시 만들 돈이 없었어요. 우주 프로그램 중단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리비아 신문 기사였어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죠. 3억 달러 우주 쓰레기. 투팍 카타리. 15년 써야 하는데 5년 만에 고장. 볼리비아 정부는 중국에 배상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나이지리아 위성. 사진이 보였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반쯤 접혀 있었어요. 전력 시스템 고장. 나이제셋 1호. 수명 7년 중 4년 만에 기능 정지. 나이지리아는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전부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10기 중 3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교표가 나왔죠. 중국 위성 평균 가격 2억 5천만 달러. 실패율 40%. 평균 수명, 설계 수명의 60%. 세트레가이 평균 가격
5천만 달러. 실패율 0%. 평균 수명, 설계 수명의 140%.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제안은 1억 달러입니다. 세트레가이보다 5천만 달러 쌉니다. 하지만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계산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위성 구매 비용 1억 달러. 실패 확률 40%. 실패 시 재구매 비용 1억 달러. 기대 비용 1억 4천만 달러. 세트레가이 구매 비용 1억 5천만 달러. 실패 확률 0%. 기대 비용 1억 5천만 달러. 차이가 1천만 달러뿐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그런데 위험은 40배 차이예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5천만 달러 아끼려다가 위성 전체를 잃을 수 있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주에 올라간 후엔 고칠 수 없어요.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저는 두꺼운 자료집을 꺼냈습니다. 중국 위성 10기 전부 조사했습니다. 신문 기사, 정부 보고서, 국제우주기구 데이터. 전부 여기 있어요. 자료집을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넘겨보기 시작했죠. 페이지마다 실패 사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UAE가 여기 추가될 순 없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제안 거부에 찬성하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중국 제안은 기각됐습니다. 세트레가이로 최종 결정됐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2월 6일 목요일, 최종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서명식이 예정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2년 6개월. 만약 실패하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죠. 지난 3주 동안 적어둔 것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1월 14일. 세트레가이 제안서. 첫 반응, 웃음. 1월 16일. 두바이셋 2호 발견. 5년 무고장. 충격. 1월 16일. 대전 본사. 15기 전부 성공. 믿을 수 없음. 1월 17일. 클린룸. 실제 위성 제작 목격. 압도됨. 1월 18일. 아즈만 박사. 11년 완벽 작동. 할 말 이름. 1월 27일. 이사회. 숫자로 증명. 승인. 2월 3일. 중국 제안. 실패율 40%. 거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트레가이 2004년 설립. 21년 역사. 제작 위성 15기. 실패 연기. 성공률 100%. 평균 운용 기간. 설계 수명의 140%. 두바이셋 2호. 7년 무고장. 라자셋 1호. 11년 무고장. 말레이시아. 4기 연속 주문. 스페인. 2기 주문. UAE. 5년 사용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국제우주기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세트레가이 위성들을 검색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죠. 아리랑 2호, 상태 활성. 마지막 통신 2시간 전. 정상. 아리랑 3호, 상태 활성. 마지막 통신 1시간 전. 정상. 아리랑 3A2호, 상태 활성. 마지막 통신 30분 전. 정상. 두바이셋 2호, 상태 활성. 마지막 통신 15분 전. 정상. 15개 전부 활성. 15개 전부 정상.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우주를 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4시간 후면 서명식이었죠. 저는 딸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라일라와 아이샤가 자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은 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UAE의 우주 프로그램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에게, 수십억 달러 산업에. 만약 실패하면요?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왜 확신하죠?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21년이 증명했고
15기가 증명했고 100%가 증명했으니까요. 아즈만 박사가 증명했습니다. 11년이요. 말레이시아가 증명했죠. 4번이나요. 스페인이 증명했어요. 유럽에서도요. UAE가 증명했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직접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두바이 새 이호가 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게 2년 6개월 후엔 하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진짜였습니다. 숫자가, 시간이, 경험이 증명했어요. 작은 회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상관없어요. 한국, 오히려 장점이죠. 실력이 전부입니다. 신뢰가 전부예요. 그들은 21년 동안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한 걸음씩. 이제 UAE 차례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잠이 왔죠. 꿈을 꿨습니다. 위성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꿈. 아부다비 상공을 지나며 지구를 바라보는 꿈. 세트레가이가 만든 우리 위성의 꿈. 2년 6개월 후,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전 7시였어요. 서명식까지 3시간.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제 눈에 확신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를 쓸 겁니다. 한국 중소기업과 1억 5천만 달러 계약을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우주센터 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박성동 대표가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우리 센터장도 참석했죠. 계약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개발 기간 2년 6개월, 해상도 0.5m급. 모든 조건이 명시됐어요. 박 대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서명했죠. 악수가 오갔습니다. 사진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서명식이 끝나고 박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파티마 씨,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위성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주 전 1월 14일, 저는 세트레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위성을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전부가 아니에요. 결과가 전부죠. 세트레가이는 16년 동안 15기의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세트레가이는 작은 회사예요. 하지만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로, 품질로, 신뢰로 말이죠.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어요. 말레이시아가 증명했고 스페인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UAE도 증명할 차례죠. 2년 6개월 후 우리 위성이 우주로 올라갈 겁니다. 아부다비 상공을 지나며 지구를 관측할 거예요. 세트레가이가 만든 위성으로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하나 썼죠. 본부에 보고하는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계약 완료.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트레가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로 최고 품질의 위성을 확보했어요. 이는 에어버스 대비 3억 달러 절감입니다. 개발 기간도 2년 단축됐고요. 한국의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 기업들을 이겼습니다. 가격으로, 속도로, 품질로 말이죠. 이것이 21세기 우주 산업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큰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작지만 강한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세트레가이처럼요.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혁신은 규모에서 나오지 않아요. 열정에서 나옵니다. 성공은 자본에서 오지 않아요. 실력에서 오죠. 21년 전인 2004년, 200명의 엔지니어가 작은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위성. 그건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위성을 만들었어요. 실패 없이, 묵묵히, 차근차근. 16년이 지나자 15기가 됐습니다. 모두 하늘을 날고 있죠. 이제 UAE도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16번째 위성. 아부다비의 하늘을 지킬 위성입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만든 위성으로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UAE 우주센터가 한국 세트레가이와 1억 5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지구 관측 위성 개발을 위한 것으로 2년 6개월 내 완성될 예정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뉴스가 나왔네요. 앞으로 이 소식은 더 퍼질 겁니다. 우주업계 전체에 말이죠. 다른 나라들도 관심 가질 거예요. 세트레가이가 또 해냈다고 말할 겁니다. 중동 시장까지 진출했다고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위 어딘가에 두바이 셋 2호가 돌고 있습니다. 7년째 완벽하게 작동하면서요. 2년 6개월 후엔 하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 위성이요. 한국이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위성. 그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저는 두 딸을 안았습니다. 잘 됐단다. 아주 잘 됐어. 라일라가 물었어요. 한국 회사랑 계약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주 훌륭한 회사야. 작지만 강한 회사. 실력으로 증명한 회사란다. 10살 둘째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위성 볼 수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물론이지. 2년 반 후에 하늘에 올라가면 같이 보자. 엄마가 계약한 위성이야.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주간의 여정을요. 처음 제안서를 봤을 때의 의심, 대전을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 말레이시아에서 확인한 신뢰, 이사회를 설득한 과정, 중국과의 비교, 그리고 오늘의 서명식.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결정을 했어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세트레가이 엔지니어들이 우리 위성을 만들 겁니다. 대전의 클릴룸에서요. 200명의 전문가들이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들은 16년간 15기를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16번째도 성공할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니까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숫자로 증명하는 회사. 신뢰를 지키는 파트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위성을 봤어요.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위성. 아부다비 상공을 지나며 지구를 바라보는 위성. 세트레가이가 만든 우리의 위성. 2년 6개월 후,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한국의 작은 회사가,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걸요. 크기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품질이에요.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죠. 세트레가이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21년간 15기로 100% 성공률로요. 이제 UAE가 16번째 증인이 됩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을, 세트레가이의 실력을, 작지만 강한 회사의 가능성을. 오늘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1억 5천만 달러짜리 서명으로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신뢰의 가치, 파트너십의 가치, 미래의 가치.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우주 강국이에요. 세트레가이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리더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21세기는 거인의 시대가 아니에요. 강자의 시대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실력 있는 자가 이기는 시대. 세트레가이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UAE와 함께, 세계와 함께. 요즘 아부다비 우주센터에서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가 뭐냐고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한국 세트레가이가 만드는 우리 위성이에요. 작은 회사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한 걸음씩.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세트레가이가 있어요.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됐습니다.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하지만 그 3주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죠. 중소기업,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주목해야 합니다. 세트레가이, 신뢰할 수 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1년, 15기,
성공률 100%. 이 숫자 앞에서 의심은 사라집니다. 확신만 남죠. 그렇게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기술의 나라, 혁신의 나라, 신뢰의 나라, 세트레가이는 그 증거입니다. 작지만 강한, 조용하지만 확실한,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그런 회사예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함께할 파트너, 꿈을 현실로 만들 파트너, 미래를 함께 열어갈 파트너,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한국과 세트레가이와 우주를 향한 여정을 함께요. 왜냐하면 한국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세트레가이와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21년의 역사가 15기의 위성이 100%의 성공률이 그걸 증명하니까요. 그렇게 아부다비의 한국의 위성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회사의 큰 성공 이야기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하늘 위에서, 별들 사이에서 영원히.